추천합니다. 당뇨로 고생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약만 잘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당뇨 환자가 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당뇨 식사요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일까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후 포도당 형태로 혈액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남는 에너지는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당뇨병은 인슐린 양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떨어져 혈액 내 혈당이 지속적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당뇨병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4년 동안 35%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노화, 그리고 다른 질환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비만에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당뇨 수치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복 혈당은 99 미만, 식후 혈당 139 미만이 정상이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환자분들 혈당 수치 어떠세요? 매번 혈당 체크 잘하고 계시나요? 문제는 혈당이 높다고 아프거나 어떤 증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온몸을 돌고 있는 혈액 안에 당이 높아지다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고혈당이 지속되면 당뇨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당뇨 합병증 발생 전 건강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잘 알고 계시죠? 약물 관리, 운동 관리, 그리고 식사 관리입니다. 특히나 혈당은 먹는 것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얼마 전 TV에서 당뇨병에 어떤 식품이 좋다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미 그 식품은 다 사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TV에 그랬는데 이게 진짜 좋대 하시면서 그것만 드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당뇨 식사는 좋다라고 하는 음식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힌 다양한 식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뇨식은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즉,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당뇨 식사 원칙이 있죠. 골고루 먹기, 규칙적으로 먹기, 그리고 나에게 알맞게 먹기인데요. 이 원칙은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심지어 혈당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나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혈당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내 혈당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혈당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이죠. 손끝에 바늘을 찔러서 혈당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속 혈당 측정 모니터링이라는 건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혈당 체크는 그 순간의 혈당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 모니터링은 그 순간의 혈당 측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혈당을 지속적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잖아요. 혈당 체크하는 그 순간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까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아질 때도 있고요. 그 이하로 낮아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고 얼마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혈당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일반적인 손끝 혈당으로는 변화하는 혈당을 체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이 필요한 건데요. 특히나 특정 음식 섭취 후 혈당이 치솟는 현상,
이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당뇨병 진단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었는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혈당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 자체가 췌장이 혹사당할 만큼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내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단순당? GI가 높은 음식? 그쵸. 기본적으로 단순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혈당 높낮이가 다 다르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환자 A와 B가 각각 쿠키와 바나나를 먹고 혈당 반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자 A는 쿠키를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크지 않았는데 바나나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반대로 환자 B는 바나나를 먹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쿠키를 먹었을 때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혈당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고루 먹기, 규칙적으로 먹기, 그리고 나에게 알맞게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연속 혈당 측정 모니터링을 통해 나에게 맞는 식품,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는 식품을 찾는 것도 정말 필요하겠죠? 식사 후 혈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섭취한 음식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점심에 먹었던 음식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혈당이 많이 뛰는 음식은 섭취량을 줄여보시거나 천천히 식사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음식은 가급적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내는 음식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식사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평소에 내가 먹었던 간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에게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연속 혈당 측정기가 궁금하시면 진료받고 계시는 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알려드린 노하우로 건강한 혈당 관리 지금 시작해 보세요. 고맙습니다.